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15강에 대한 내용으로서 취득세, 취득 시기에 대한 내용에 설명드리겠는데 페이지는 한손노트 72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이 취득세, 취득 시기에 대한 내용은 예전부터 문제가 자주 보인 파트인데 먼저 왜 이 취득세, 취득 시기가 나왔겠는가를 봅시다. 여태껏 배웠던 내용으로서 취득세, 과세되었다. 취득세가 과세되었으면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하는 게 원칙입니다. 60일 내에 신고 납부하면 이제 신고 의무와 납부 의무가 다 끝나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신고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이행하지 않았다. 그때는 지자체가 제척기간 동안 밝혀내죠. 무신고니까 이때의 제척기간은 7년 되겠죠. 이 7년 기간 동안에 밝혀내가지고 매매합니다. 무신고 가산세로서 20%가 가산되죠. 자, 이 20%의 가산세가 가산되냐 안 되냐 판단에 대한 이유로서 60일 날짜가 고정화되어 있으니까 이 납세 의무가 성립된 날을 각기 거래마다 정해주고 있는 것이 취득 시기입니다. 취득 시기가 곧 취득하는 때죠. 하는 때를 날로 바꿔요. 그러면 취득일 됩니다. 이 내용에 따라서 개념 정의하셔야 되는데 문제 키를 먼저 잡읍시다. 문제 키로서 맞춤표 앞에 취득일로 본다. 이렇게 나온다면 취득세, 취득 시기 문제인지 아시고요. 또 맞춤표 앞에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 이렇게 나와도 취득세, 취득 시기 문제인지 아시면 되면서 개념 정의합시다. 개념 정의에 대한 내용으로서 각기 거래마다 취득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어요. 각기 거래마다 취득으로 볼 수 있는 날에서 요 60일 날짜가 짧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길게 앞으로 당겨요. 앞으로 당기니까 빠른 날 개념입니다. 빠른 날 개념으로 되어 있다는 거 아시고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볼 때에 개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매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받다, 취득하다 있어요. 이랬으면 이때 취득세 과세냐? 과세냐 할 때 유상취득으로서 과세되죠. 그리고 취득으로 볼 수 있는 날짜, 자, 유상취득일 때 취득을 볼 수 있는 날짜 나오겠죠? 두 날짜 나오죠. 사실상 잔금 지급 날짜, 실질적으로 잔금을 지급했던 날짜가 7월 5일이었다 합시다. 그리고 잔금 지급했으니까 소유권 등기하겠죠. 등기 날짜에 대한 내용이 7월 15일이다. 그럼 어디가 더 빠릅니까? 사실상 잔금 지급 날짜가 빠르죠. 그러면서 사실상 잔금 지급 날짜로 가는 겁니다. 이제 이런 내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볼 때에 문제상에서 맞춤표 앞에 취득일로 본다. 아니면 취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이렇게 나온다면 취득세, 취득 시기 문제구나 생각하시면서 개념은 각기 거래마다 빠른 날 개념이다라고 생각하면은 금방 내용이 풀리게 됩니다. 해보죠. 유상취득. 유상취득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상 잔금 지급 날짜를 확인할 수 없다. 이 말은 사실상 잔금 지급 날짜에 대한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서류로 갑니다. 서류니까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계약상의 잔금 지급 날짜가 명시 기록
기록되지 않았다. 이 말은 계약상의 잔금 지급 날짜를 주계로 막 지워가지고 구멍을 뻥 뚫어놨어요. 그럼 기록되지 않았죠. 이 경우는 상거래 관습에 의합니다. 이때는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되는 날을 계약상의 잔금 지급 날짜로 봐요. 그리고 등기일과 빠른 날로서 나오겠죠. 증여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증여 취득할 때 주겠다고 약조한 날 있을 것이고 인도받은 날짜 있을 것이고 등기 날짜 있을 거예요. 요 세 날짜 중에서 빠른 날에 대한 내용으로서 증여 취득에 대한 내용은 계약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로 갑니다. 상속 취득일 때의 빠른 날은요. 돌아가신 날짜겠죠. 그러니까 상속 개시일이 나오죠. 상속 나왔다면 상속 개시일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 문제풀이 요령에 대한 내용은 이게 한 문장으로서 12줄인가 돼요. 그 내용을 다 외우기 힘드니까 이해했다 하더라도 외워야 될 내용이 있음으로써 외워야 되는데 그 문장을 다 외우지 못함으로 인해 먼저 키를 잡아줄게요. 문장을 쭉 가보니까 문장 상에서 계약 해제란 글자가 있어요. 계약 해제 글자가 있으면 이 계약 해제 글자를 개별적 문제 키로 적으면서 일반적 상식에다 맞춰요. 일반적 상식으로서 등기를 하고 난 후에 계약 해제하겠는가?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 해제하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아요. 등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계약 해제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계약 해제란 글자가 있으면 앞에서 있어야 할 글자는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이 말이 있어야죠. 이 말이 있으면 그때는 등기하지 않고 계약 해제했으니까 취득항소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요 세 개에 대해서 계약 해제를 개별적 문제 키로 잡고 그리고 혼자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부취득이란 말은 연 단위로 돈 주고 취득한 경우를 말하죠. 연 단위로 돈 주고 취득한 경우에 대한 내용은 연 단위로 돈 준 날, 연 단위로 돈 준 날이니까 연보금 지급일 그렇죠. 그 연보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짜가 바로 취득사의 취득 시기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다. 여기에서 건축하여 취득 이랬을 때 건축 앞에가 허가, 무허가가 없죠. 허가, 무허가가 없다는 얘기는 허가와 무허가를 다 포함시켜서 빠른 날로 갑니다. 허가받고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사용하라 함으로써 사용 승인서 내주는 날 됩니다. 허가받지 아니하고 신축했다면 사용하라 이 말이 나올 수가 없음으로써 그때는 사용일 가죠. 요 둘 중에 빠른 날 그랬으니까 이때는 사용 승인서 내주는 날과 사용일 중 빠른 날로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매립 간척. 자, 매립 간척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당연히 준공 날짜가 빠르죠. 그러면서 매립 간척 나왔으면 끝만 가시면 돼요. 공사, 준공, 인가일 되는데 이렇게 7글자를 다 외우지 못하니까 매립 글자 나왔으면 준공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준공 전에 허가 받았다면 허가일, 준공 전에 사용 승낙 받았다면 사용 승낙일, 준공 전에 사용했다면 사실상 사용일, 내용으로서 사용 승낙일, 허가일, 사용일 중에서 빠른 날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또 다시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 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보니까 한 문장으로서 넉 줄이잖아요. 이 내용에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토지 취득, 이 글자는 시험지에 다 맞게 적어지니까 이게 포인트는 아니고요. 포인트는 어디가 포인트냐면 여가 포인트예요. 주택법, 이게 포인트예요. 어느 법이든지 법자 앞에다가 그 법의 목적을 적어놔요. 그럼 법 앞에 목적은요, 주택이에요. 이건 어느 목적? 주거 목적이죠. 주거 목적에 대한 내용이니까 언제 주거로 사용되고 있는가를 생각해봐요. 언제니까 취득 시기예요. 언제 주거로 사용되겠는가? 당연히 사용 검사 받아야 주거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에 주택법 나왔다면 막바로 끝말 가세요. 끝말에서 있는 말은 사용 검사 받은 날, 그러면 돼요. 그리고 리을에서 그러니까 여기도 문장이 엄청나게 길죠. 기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빨리 포인트를 잡으세요. 여기 포인트는요, 법 앞에 주거 환경 정비법이에요. 환경 정비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세요. 자, 여기에서 여기 지역에 대해서 주거 환경 정비예요. 그러니까 주거 환경 정비하면 여기에 계신 분들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줘야 되겠죠. 옮기니까 소유권 이전 일어나와져요. 그리고 고실 다음 날에서 환경 정비할까요? 아니면 공고한 날 환경 정비할까요? 맞아요. 공고한 후에 하겠죠. 공고한 후에 하니까 이 말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고실의 다음 날 이렇게 나오죠. 소유권 이전 고실의 다음 날. 이래 아까 했던 디귿에 대한 내용과 리을을 정리한다면 문제 푸는 요령으로서 취득세의 취득 시기 문제에 대한 일로서 주택법이 있다면 그때는 주거 목적이니까 사용검사 받은 날, 환경정비법 이 말이 나온다면 그때는 소유권 이전 고시의 다음 날로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토지 지목 변경에 대한 내용은 사실과세니까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이다. 변경일 전에 사용했으면 사용이 빠르죠. 그러면서 사용일 갑니다. 재산 분할에 대한 내용은 소유권 등기에 대해서 과세한다고 했음으로써 이때는 등기일. 그리고 점유한 취득은 점유 개시일이라고 민법서 배우는데 점유 개시일에서 소유권 넘겨볼 수 없죠. 그러면서 여기는 점유 개시일이 아니라 빠른 날 개념의 예외 사항인 등기일 갑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점유에 의한 취득에 대한 내용과 분할 나왔으면 등기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문제와 같이 연결해서 봅시다. 문제 볼 때에 1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맞춤표 앞에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취득세 취득 시기 문제죠. 포인트는 상속이었으니까 상속일 때 빠른 날 개념은 상속 개시일 맞는 문장이죠. 그리고 2번 32회 때 나왔던 문제로서
맞춤표 앞에서 납세 의무가 성립 이르 나오죠. 그러면 취득세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건 취득세, 취득시기 문제로서 포인트는 증여니까 계약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 이렇게 나오게 되죠. 맞는 문장이고요. 그리고 4번 보세요. 4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볼 때 법 앞에 환경정비법이 나오죠. 환경정비, 주거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법이니까 그 지역에 계신 분의 소유권을 다른 지역 넘겨줘야죠. 넘겨주니까 소유권 이전 고시일 되는데 준공인가일 틀렸죠. A에 대한 내용은 소유권 이전 고시일 일까요? 다음 날일까요? 그렇죠. 다음 날의 다음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요. 그리고 5번 뭐죠? 맞춤표 앞에서 취득일로 본다 하였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은 취득세, 취득시기 문제였고 포인트는 연부취득에 대한 내용이니까 연 단위로 돈 준 날과 등기일 중 빠른 날. 그런데 여기는 최종 연부금 지급일 완납일로 돼 있죠. 그러면서 틀린 겁니다. 이때에 대한 내용은 최종자가 빠진 연부금 지급일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서 6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6번에서 맞춤표 앞에서 익숙한 글자 빼봐요. 성립, 어디? 취득세. 취득세, 납세무 성립이니까 취득하는 때, 하는 때를 날로 바꾸니까 취득일. 이 내용의 문제는 취득세, 취득시기 문제라는 걸 알고 틀린 것을 찾읍시다. 1번, 상속이었으니까 빠른 날은요, 상속 개시일. 맞죠? 2번에서 부동산 증여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하지 않고 취득일에 속한 달에 말로부터 3개월 내에 공증받은 공정증서에 의해서 계약 해제. 어떤 글자가 탁 튀어나와요? 계약 해제가 탁 튀어나오죠. 그럼 계약 해제에 튀어나왔으니까 상식적 내용으로 보세요. 등기한 후에 계약 해제한다? 등기하지 않고 계약 해제한다. 당연히 등기하지 않았을 때 계약 해제하겠죠. 그러면 이 글자 앞에는 어떤 말이 있어야 되냐? 등기하지 않고란 말이 있어야 돼요. 찾아보니까 이전 등기하지 않고 있죠? 뭐 등기하지 않고 계약 해제했으니까 끝말은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맞네요. 그 다음에 3번 유상승계 취득인 경우에서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사실상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 맞죠? 4번 갑시다. 4번에서 재산 분할. 그러니까 재산 분할 나왔죠? 분할은 소유권 등기에 대해서 과세함으로써 등기일이 성립일이다. 맞고요. 5번에서 법 앞에 환경정비법, 주거 환경 정비를 위한 법이니까 소유권을 넘겨줘야죠. 소유권 이전, 고시일에 다음날 가져요. 그런데 준공인가 고시일에 다음날 틀렸죠. 소유권 이전 고시일에 다음날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답은 5번 되겠죠. 자, 이런 내용으로서 15강의 취득세 취득 시기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서는 또 문제 잘 나온 쪽인 작년도 나왔던 내용의 문제인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서 가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